예, 잠시 후 8시 40분쯤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예, 재판은 한 10시경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첫 재판이 열리는 거죠. 40년 지기 최순실 씨도 이 법정에 나란히 같이 서게 됩니다.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 이 두 재판을 병합할지 안 할지도 오늘 재판부가 밝힙니다. 아까 417호 얘기 우리가 잠깐 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 입고 재판받았던, 여러분 화면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그 법정이 공교롭게도 오늘 법정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417호로 미리 가보죠. 변호사 출신입니다. 지난해 국회 단핵소추안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청취자들이 417호를 궁금해하시네요. 왜 계속 417호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큰 법정을 고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일 커서. 사건 관련자들이 워낙 많고 또 초기에 언론에도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대법정을 고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전직 대통령은 여기 세워라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없죠. 근데 전직 대통령이 다시 또 형사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찹찹한 아침.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3월 30일이니까 이게 53일 만에 첫 재판인데 일반적인 사건들보다 이게 좀 늦은 거라면서요? 예,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지금 재판할 내용이 대단히 많은데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도 이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아마 또 대선 일정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사이에도 공판 준비기일을 계속 열면서 재판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주어진 기일 내에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게 소소한 데부터 큰 데까지 궁금증들 지금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일단은 53일 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직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더 아마 좀들 궁금들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대체로 내용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사이에서 이제 보통은 재판이 시작되면은 바로 공판이 열려서 거기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부인을 하는지 인정을 하는지. 근데 이 사건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에서 그런 입장을 들었고 또 어떤 증거를 사용할 것인가. 증거 능력을 놓고도 양측이 많이 다투기 때문에 법원과 그것을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변호인 측에서도 사실 이 수사 기록 자체가 정말 방대해서 그걸 보면서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결수라서 사복을 입어도 된다고요, 오늘? 예,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상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면은 사복을 입을 수가 있고 지금 최순실 씨나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참 글쎄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보안상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올림머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머리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수용시설에서 머리핀 같은 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으로 보이네요. 8시 40분쯤에 구치소에서 나오는데 법정으로 이동할 때는 당연히 일반 호송 차량 타는 거죠? 예,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보도된 것처럼 최소한의 경호상의 문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 차량들도 많이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금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일반인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호칭도 전직 대통령 아니잖아요. 호칭도.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피고인이라고 됩니다. 부르고. 재판 과정은 앞에 일부만 공개된다. 이렇게까지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나 공개가 되는 건가요?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입니다. 모든 성폭행 사건이라거나 청소년 사건이라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면 공개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언론이 들어와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맨 앞에만 가능합니다. 워낙은 재판은 거의 모든 재판이 언론사에 카메라 같은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예전에 보면 신문사에서 화백들이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허가하면은 카메라가 들어올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장면은 카메라에
찍도록 재판부가 허락을 했습니다. 한 2, 3분 정도 공개될 거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심리가 시작이 되는데, 예.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은, 재판의 공정성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예. 첫 모습만 보여주고 실제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은, 카메라는 빠질 비공개로, 것, 언론 빠질 겁니다. 비공개로. 예. 근데 지금까지는 최순실 씨가 따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어떻게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관련 사건에서는 당연히 같이 쓰게 됩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같이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때 화제가 됐던 장면이 옆에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손을 잡았죠. 이렇게 맞아요. 커플처럼. 그래서. 그렇죠. 참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 예. 당연히 병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직 병합이 최종 결정은 안 났다면서요. 서로 거부해서. 예, 워낙 이 병합을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런데. 예. 사실 일반적인 재판 상식으로 변호사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예. 병합이 오히려 피고인들한테 유리합니다. 근데 왜 지금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자는데. 지금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유죄 판결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허. 만약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 어떤 증인이 유죄 얘기를 하거나 혹은 최순실 씨가 그런 얘기를 하면 예. 소송 전략상 그냥 같이 있다가 즉석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만 오히려 유죄를 막을 수가 있고 피고인한테 유리한데요. 사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도의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받으려면 예. 단순히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피고인 측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스토리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면은 본인은 몰랐는데, 최순실 씨가. 이리저리 했다.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이 사건은 정말 미스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미스테리. 최순실 씨랑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인정이 되든 안 되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인정할 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공무상 기밀 누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들이댔을 때 왜 이 사람한테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정보를 줬는지가 명확하게 본인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기가 인간적이나 감정적으로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소송 전략적인 점보다도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99.9999% 병합 하나로 재판 묶는 게 당연한 거군요. 예,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예, 피고인 측에서 병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미스테리시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스테리고 사실 사건 내용 자체도 지금 특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밝혀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런 짓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인데 그렇죠. 한 번도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무속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한 것도 아직도 그 부분이 불분명한데 이제 간접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최순실 씨의 개인적인 비리다.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 앞에서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추측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100%, 99.99% 이 재판은 하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뇌물죄. 요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삼성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변호인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단지 몇 명의 검사, 몇 명의 특검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강한 로비력 앞에 증인들이 말을 좀 바꾸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크게 나눠서 공무상 비밀 누설하고 뇌물죄 이 직권남용죄가 있는데요. 뇌물죄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무죄가 나려면 피고인 측에서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받게 됐는지, 또 삼성으로 하여금 뭐 정유라 씨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줬는지, 특혜를 주도록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름의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에서 나름대로 철저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첫 재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게 봐야겠고요. 올림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혐의들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끝까지. 네, 이번을 통해서 우리 형사사법도 정말 정의를 항상 이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참 찹찹한 아침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금태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